여기는 개념 설명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적절히 풀어내시면 되고, 자, 82페이지 보면 이제 여기가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챕터예요. 두 번째 챕터인데 먼저 증가와 감소를 볼 거야. 함수의 증가, 감소. 근데 함수의 증가, 감소를 여러분들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 시간에 배워요. 1학년 때. 지금 첫 번째는 여러분들 메모를 해 두시기를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정의입니다. 정의.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x1, x2에 대하여 어떤 구간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구간을 말하는 거야. 만약에 루트 x라는 함수면 0 이상에서만 정의되죠. 그 정의가 가능한 그 구간에서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82페이지 맨 이쪽에 써 있습니다. x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커진다 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하죠.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칠판에 적은 이 내용은 함수의 증가 감소의 정의입니다. 정의. 마찬가지 반대로 x값이 커졌는데 함수값이 오히려 작아진다 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은 저는 증가 감소의 정의를 하고 있고 얘는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구간. 어떤 구간. 구간에서 임의의 두수 x1, x2라는 얘기는 아무거나 뽑아와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아무거나 뽑아와도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 예시 정도는 하나 적어두시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증가 감소를 구할 텐데 걔를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정의야.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fx가 x제곱이다. 근데 얘가 0보다 큰 쪽만 정의된다라고 해볼게요. 큰 쪽만 정의되면 0보다 큰 쪽이면 이쪽은 안 그려지고 이쪽만 그려진다는 얘기죠.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겠지.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다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알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모든 함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식으로 엄밀하게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증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 x1, x2. 자, 제가 이렇게 잡으면 x1보다 x2가 큰 거죠. 그리고 양수에서만 정의되니까 이렇게 될 때. 그럼 나는 뭘 보이면 돼 이제? fx1보다 fx2가 크다라는 거 보이면 증가함수인 거 맞지? 나 임의로 잡은 거 맞잖아. 아무거나 잡은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증명하면 끝이에요. 이거이면 증가함수인 게 맞는 거죠. 이거이면. 근데 여기서 우리 1학년 때 부등식의 증명도 배웠어요. 얘보다 얘가 큰 걸 증명하려면 뭘 증명하면 될까? 둘을 빼서 0보다 작은 거 증명하면 되지. 이해됩니까? 얘보다 얘가 큰 걸 증명하려면 얘에서 얘를 뺀 게 0보다 작은 거 증명하면 되잖아. 해볼게. 자,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fx1은 여기다 x1 집어넣은 거죠. fx2는 여기다 x2 집어넣은 거고. 그럼 얘가 양수냐 음수냐 판별을 하려면 결국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인수분해야지. 이거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얘 양수야 음수야? 둘 다 양수잖아. 더하면 양수. 얘 양수야 음수야? x1보다 x2가 크니까 얘는 음수죠. 그럼 이거 음수인 거 맞습니까? 맞죠?
증명했습니다. 얘가 음수이므로 이건 참이지. 맞죠? 이게 증가 감소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칠판에 썼지만 굉장히 길지 않아요? 좀 깁니다. 그럼 이건 어디까지나 정의일 뿐이고, 여러분들 정의는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돼. 실제 판정.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볼 텐데, 이번엔 판정 혹은 판별. 얘를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도함수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도함수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 자, 한번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봐.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 그럼 우상향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뭐 나오겠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증가 중이라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어디를 잡더라도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접선의 기울기, 즉 도함수가 존재하려면 미분 가능해야겠지. 그러니까 네 글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아주 심플합니다. 어떤 구간에서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지. 맞아요. 증가. 두 번째, 어떤 구간에서, 제가 어떤 구간이라는 말은 생략했습니다. 프라임 x가 음수이면 fx는 감소하겠죠. 자, 그럼 똑같은 예를 제가 한번 판별해 볼게. 그 순서가 먼저 미분이 돼야 됩니다. 도함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거 미분해 볼게. 미분하면 뭐죠? 2x지. 근데 여기다 지금 정의역이 양수야. 양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양수 아니야? 어떤 양수를 대입하더라도 프라임 x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거 맞죠? 얘는 한 줄이면 끝나지. 그러니까 맞습니까? 얘는 정의를 이용하는 건 복잡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책에 보통 나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도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문제 맨 앞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써 있거나 다항함수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다항함수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좀 볼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럼 이거 참인 건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어떤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0보다 크면 증가함수인 거 맞지? 자, 지금 여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명제 시간에 역 배웠죠, 역. 역이면 가정과 결론 자리 바꿔 쓰는 거지. 자, 이 두 명제들은 제가 지금 참임을 보였습니다. 그럼 본래 명제가 참이라고 역도 참입니까? 그건 아니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었지. 본래 명제랑 진리값이 같은 건 대우였죠. 대우. 그럼 제가 역을 써보면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돼요. fx가 증가하면 프라임 x는 0보다 크다. 또 fx가 감소함수이면 프라임 x는 0보다 작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함수면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클까요? 왠지 맞는 것 같지 않아? 접선의 기울기 fx가 증가함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겠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얘는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그 거짓인 발레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직접 증명할 때도 있지만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 하나만 증명해도 끝이지. 하나만 보여도. 자, 우리가 이런 함수를 예상을 해볼게. 올라가다가 한 번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애. 한 번만. 여기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애초에 제가 칠판에 처음 쓴 게 정의라고 했지. 정의를 만족시키면 다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입니다. 근데 이 중에 미분 가능하면 판정은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니까 도함수를 이용하는 것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예를 보면 x1, x2를 이렇게 잡으면 함수값이 올라가는 거 맞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딱 한 번 0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근방에서 x값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함수값은 증가하는 거 맞잖아. 맞죠?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함수 맞죠? 말로 표현하기 참 애매한데 올라가다가 딱 한 번 접선의 기울기 0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정의는 만족하는 거 맞잖아. x값이 더 커지면 함수값 확실히 커지는 거 맞죠? 이런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 명제는 틀렸습니다. 꼭 0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쓰면 맞아. 이건 참이야. 오케이? 자, 여기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 이런 건 이제 보통 합답형에 나오는 거고 실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증가 함수일 조건은 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됩니다. 자, 머릿속으로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꼭 0보다 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이렇게 0이 한 번 나오는 애도 증가함수임이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증가함수의 조건은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등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 주황색 나머지 이해하시고 주황색은 결국 외우셔야 돼. 당연히 감소함수의 조건은 반대겠죠. 0 이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끔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이 점은 증가함수의 구간에도 포함되고 감소함수의 구간에도 포함되죠. 그냥 좀 오류가 있어 보여도 둘 다 포함되더라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이게 불과 4년 전만 해도 교과서마다 다르게 나왔어요. 여기 등호를 뺀 교과서도 있고 추가된 교과서도 있는데 딱 2년 전부터 다 들어가는 걸로 통일했습니다. 등호,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은 증가 구간에도 포함이 되고 감소 구간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할게. 도대체 증가, 감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다 라고 하면 1대1 함수 맞습니까? 맞죠?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지? x값이 달라지면 그에 대응되는 y값이 달라질 때 1대1 함수라고 하지. 그러면 이런 증가함수는 x값이 바뀌면 함수값 계속 바뀌죠. 1대1 함수랑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1대1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애를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굉장히 엄밀하게 구분을 했으나 여기서는 그냥 둘은 크게 구분하지 않고 같은 거라고 간주하셔도 될 것 같아. 앞으로는. 엄밀하게는 틀립니다.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까? 결국 이 세 개의 조건은 세트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는 결국 1대1 함수냐 아니냐라는 표현과도 거의 같은 거고 1대1 함수다라는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과도 거의 같은 겁니다. 자, 참고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조건은 이거였죠. 정의역에 속하는 x1, x2에 대하여 x1, x2가 다르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다르게 나온다. 이게 1대1 함수의 조건이었고 여기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면 1대1 대응이었지. 자,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챕터를 좀 끊어서 할게. 이제 비스텝에 여기는 단원량이 좀 많아요. 아마 이번 주에 다 못 끝낼 것 같아. 뒤에 최대 최소까지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미분법에서. 자, 그럼 532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532번을 보면 다음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정의로 구해보기도 했지.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빼서 직접 인수분해 했는데 그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정의고 실제 판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거 미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다항함수니까 된다라고 그냥 답변하시면 돼. 그럼 나는 도함수를 이용할 거야. 이렇게 되지. 자, 얘가 증가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증가하면 프라임 x가 0 이상이라고 0보다 커야 된다고? 0 이상이라고. 증가함수의 조건은 0인 점이 하나 있어도 증가함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돼요. f'x가 0 이상인 구간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1학년 과정이야.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겠죠. 그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니까 자, 부등호로 작성하면 이렇게 되겠고 구간의 표기법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답은 그대로 1번 나오지? 네, 됐습니까? 자, 이 비슷한 유형은 다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자, 두 번째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프라임 x가 0 이상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프라임 x를 먼저 구해. 여기 1학년 내용도 잘 돼 있으셔야 돼. 얘가 항상 0 이상 나오면 되지? 네, 맞습니까? 그럼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절대부등식이네. 얘가 항상 0 이상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뭐 나오면 되지? 0 이하 나오면 되지. 자, 근데 특별히 1차 한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 한계수 상수항. 자, 이건 그냥 빨리 풀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자, 스몰 a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고 이 사이에 정수의 개수 양쪽에 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에서 최소 빼고 플러스 1 하면 되지. 몇 개? 6개. 6개. 6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마지막 반복한 다른 표현 문제 하나만 볼게. 539번.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대. 자, 역함수가 존재하면 일단 1대1 대응이란 얘기예요. 자, 1대1 대응이란 얘기는 결국은 증가,
또는 감소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었죠. 역함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x값이 2개 이상 나오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야 되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생각하시면 돼. 증가냐 감소냐를 판별할 때는 최고창 부호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최고창의 부호가 양수죠. 그럼 x가 한없이 커지면 결국은 얘는 위로 올라가겠지. 앞에 극한 시간에 배웠는데 최고창의 증가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얘가 양수면 뒤에 마이너스 100x 제곱이 와 있든 마이너스 1000x 제곱이 와 있든 의미가 없지. 결국은 올라갈 거야. 결국 x가 한없이 커지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돼야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맞죠? 감소함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결국 얘는 방금 전의 문제랑 똑같아.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면 끝이죠. 아, 왜 감소야? 정신병자인가? 계속 증가라고 하더니. 실수 전체에서 증가 함수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도함수를 구해볼게. 자, 그럼 얘가 증가 함수이면 되니까 모든 실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이상 나오면 된다고. 그럼 다시 1학년 때 배운 판별식 이용해보면 판별식이 0 이하 나와야 되죠. 그럼 또 1차원 계수는 짝수니까 이거 절반의 제곱 자, 그럼 K는 3분의 1 이상 나오면 되네. 자, 이거 만족시키는 K의 최소값, 정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1이 나오겠죠. 됩니까? 자, 아래에도 뭐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유형 3이 이 책에는 좀 그냥 뭐 쉽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2차 함수를 꼼꼼하게 배운 세대가 아니라 좀 헷갈리신 분들 많을 거야. 이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자, 다음 함수가 1부터 2에서 증가한대. 1부터 2에서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식으로 번역해서 써볼게. 이 미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이 범위에서 프라임 x가 뭐란 얘기? 0 이상. 다 되는 거 맞아? 나 혼자 푸는 거 아니지? 증가함수래며. fx가 증가함수면 특별히 구간을 주어졌어요. 1과 2 사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 근데 이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1과 2 사이, 그러니까 1부터 2까지만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표현은 이런 식입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서 증가해도 상관없어. 요 구간만 봤을 때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그려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딱 1부터 2까지가 증가 구간이지 나머지는 계속 감소해. 여기는 증가고 여기는 감소인데 이렇게 그려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1과 2 사이에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딱 1과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럼 제가 프라임 x 구해볼게. 이거죠. 여기서 이제 당신들이 못해. 뭘 못하냐면 이걸 1학년 때 2차 함수의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프라임 x가 지금 2차 함수죠. 2차 함수인데 이 범위에서 0 이상이라는 얘기는 x축보다 같거나 위쪽에 떠 있으면 되지. 맞습니까? 같거나 위쪽에 떠 있으면 돼요. 그럼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1순위로 알아보셔야 되는 건 축이에요. 축. 축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한계수분의 1차 한계수니까 6분의 1. 이 정도 외워야 돼. 그럼 프라임 x 그리는 거야 지금. 프라임 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근데 얘가 1과 2 사이에서 x축보다 같거나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1이 이쪽에 있고 2가 이쪽에 있다 라고 봤을 때 요 범위만 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거 선생님 이거 감소잖아요. 감소잖아요 하는데 감소는 맞아. 프라임 x가 감소지. 맞죠? 이게 fx를 그린 게 아니에요, 지금. f 프라임 x는 1과 2 사이에서 x축보다 같거나 위쪽에 있으면 돼.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뭘까요? 조건. 1에서의 함수값을 봐야 되겠니? 2에서의 함수값을 봐야 되겠니? 2에서만 0 이상이면 1은 자동으로 0 이상이지 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그려보고 푸셔야 돼. 아니면 답지에서 갑자기 답지는 그냥 이렇게 써있지. F'2가 0 이상이면 됨. 그러면 그림을 안 그려보신 분들은 F'1은 왜 신경을 안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림 그려보시면 2에서만 0 이상이면 1은 자동 0 이상입니다. 자, F'이야. 함수값이 아니라. 같아도 되죠. 0 이상입니다. 자, 그럼 A는 8 이상 나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과연 이해가 될까? 이거 왠지 못 풀 것 같아. 545번 한 번만 풀어봐. 545번. 생각하면서.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감소한데 그럼 바로 식을 쓸게. 이 구간에서 프라임 x는 0 이상 나와야 하고 이 구간에서 3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니까 즉 3 초과 구간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되죠. 이거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다 도함수로 풀 거예요, 결국.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저거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을 알 수 있니, 이번엔? 대칭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알 수 있죠. 아래로 볼록인 거 확실해요. 그러면 항상 이게 1학년 때 배워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조건에 맞게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돼. 여기서 그냥 막 암산으로 무언가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1, 2, 3이 지금 포인트네. 포인트인데 1과 2 사이에서는 프라임 x가 0 이하라는 얘기니까 x축 아래쪽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림 그릴 때는 x축 아래, 물론 x축 포함입니다. 이건 x축 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대충 그려봤을 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지. 꼭 1과 2 사이에서만 아래로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럼 1과 2 사이에서는 x축 아래인 게 맞고 3 초과할 때는 x축 위쪽에 있는 게 맞죠.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그때그때 생각하셔야 돼. 이번에는 도함수의 값 3가지 다 구해봐야겠죠.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건 지금 fx 그린 게 아니에요. 1일 때는 0 이하, 그리고 2일 때도 0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3일 때는 0 이상 나오면 되죠. 맞습니까? 자, 이걸 다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f'1은 3 플러스 2a지 얘가 0 이하여야 되고, 자, f'2는 마이너스 3 이하여야 되고, f'3은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거 다 만족하면 되지. 다 만족하는 게 뭐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시면 얘는 마이너스 3 이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여기겠죠.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 마이너스 3 이하. 자, 됐어요. 그러니까 2단원 유형 3을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구간이 이렇게 딱 주어지면 항상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아까는 함수값 하나만 알아봤지? 하나만 알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3개를 다 보셔야 될 때도 있고 하나만 보셔야 될 때도 있고 판별식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개념 설명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넘어와서 도대체 미분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미분한다가 도함수를 구하는 거지. 그럼 도함수를 구해서 뭘 할 건데요? 라고 하면 이게 미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미분을 하면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얘는 지금 fx가 뭐 어떤 함수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요 과정, 도함수에서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를 구하는 과정을 제가 그냥 적어드릴게. 일단은 프라임 x의 부호 변화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 기준으로 아래쪽에 그대로 그려내시면 돼.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도함수의 부호를 쓸 거예요. 이쪽은 양수죠, 부호가. x축 위니까. 이쪽은 음수지. 이쪽은 양수지. 이쪽은 음수고 이쪽은 양수죠. 그러면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0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나눠지는 거 아니야? 0을 기준으로.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봐. 여기 연장선, 0이 되는 점, 연장선, 연장선, 연장선. 자, 이제 생각을 해봐. 이 4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와야 되지 지금?
0이 나와야 돼. 프라임 x가 0이니까. 4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얘보다 왼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그럼 올라가고 있어야 되지.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겠지. 프라임 x의 부호가 음수니까 내려갑니다. 근데 매끄럽게 내려가야 되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다시 여기서 0이 나온대. 접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엔 또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고 0이 나오고 다시 내려가야 되죠. 0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생각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론 아니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갈 수 있잖아요. 맞아. 그건 뒤쪽에서 배울 텐데 얘가 높은지 얘가 높은지 같은지 몰라요. 근데 이 물결 모양이라는 건 확실하지. 이게 fx 그래프 모양을 제가 유추해낸 거예요. 프라임 x를 이용해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좌표가 주어진 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맞죠? 자, 1번부터 볼게요.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해서 감소한다. 자, 이 왼쪽에서 감소합니까? 증가하다 감소하지? 땡.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 구간은 증가하지만 여긴 감소하죠? 땡.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감소하냐?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증가하죠, 지금. 그냥 그 눈만 있으면 됩니다. 0과 1에서 이 범위죠, 이 범위. 증가한다, 땡. 감소하죠. 1과 2 사이 감소한다. 맞네. 그지? 맞아요. 다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익숙해지면 금방 될 거야. 자, 이게 도함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가 도함수의 값이 0이 나온 점이 이 4점입니다. 그럼 이 4점을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fx를 제가 그려낼 텐데 이거보다 왼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이 기울기가 아니라 프라임 x 값이 음수니까 내려가야 돼. 내려가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내려가야 되죠. 내려가다가 0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가다가 0 나오고 이런 모양이다 라고 예상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모양만 대충 예상한 거지 이 상태에서 x축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만큼 쳐져 있는지 살짝 쳐져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대충 이 모양만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뒤에 완벽히 fx를 그려내려면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됐어요? 그려낼 수 있겠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